자, 김구건 특허 신기술이 제안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개정안입니다. 제 3안은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인데, 뭐 스프링클러 말고도 옥내 소화, 옥외, 뭐 물분무 등 뭐 수계 소화 설비는 다 해당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뭐 개정하기가 제가 이제 너무 그 양이 많아서 스프링클러 하고 옥내 소화전만 제가 그 개정안을 그 국립소방연구원에 오늘 업로드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어제까지는 6개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6개, 옥내 소화전 6개에서 12개인데 한 개 더 추가했어요. 14개가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개정이 아니라 이제 제정, 없는 거를 만든 거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건 특허가 이제 한 10건 정도가 들어갔다가 4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소방 관련된 게 2건이고, 이쪽은 이제 시스템 특허고요. 중압 기능이 불필요한 펌프 가압 송수 장치를 적용한 소화 설비 시스템 특허고, 이거는 이제 제품 특허라고 봐야겠죠. 요거는 이제 물론 수계 소화 설비 전체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스프링클러, 이거는 이제 그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중에서 이제 습식 위주로 했습니다. 이거를 이 특허와 관련된 그 브리핑 영상이 있어요. 특허 신기술. 그게 아마 1강부터 6강이 있는데, 이게 아마 5강 정도에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생 목록에 김구건 특허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 브리핑 영상이 6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옥상 탱크, 옥상 수조고, 옥상 수조는 이제 보통 옥상에 수조들이 다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옥상 수조 중에서도 이제 일반 뭐 급수용이 아니라 소화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간단하게 뭐 체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습식 밸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헤드가 있다면은, 요게 이제 어떤 방호 구역이죠. 방호 구역이라고 하고, 이게 습식이라고 봅시다. 일단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알람, 뭐 체크 밸브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불이 나면은 이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건 2차 수온이니까, 2차 수온이라는 것은 이제 이 1차 수온이 없다든가 문제 있을 때 이제 쓰는 거니까, 2차 수온은 사실 가장 상층, 가장 최상층에 있는 이 헤드에는 압과 방수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법정 방수량과 법정 방수압이.
그냥 보통 한 4개, 5개층 내려가야지 나오니까 위에는 이 물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일 세이프, 실패해도 안전하게라는 이 개념으로 2차선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거를 바로 뭐 소화용수다라고 인정을 사실은 인정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화용수는 다 지하에 저수조에 있죠. 그러니까 요 지하 소화수조, 지하 저수조에 물을 넣고 필요한 모든 물을 넣고 그러니까 여기는 100% 여기다 저장해야 돼요. 여기는 3분의 1만 요거의 3분의 1만 옥상 수조에다가 저장하도록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서 이 펌프로 이 설비에다가 이제 압을 가해주는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 체크밸브가 있고 게이트밸브가 있고 또 중압 펌프도 있죠. 중압 펌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펌프가 있고 중압 펌프가 있어. 보조 펌프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도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런데 얘도 어떻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합쳐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가압해 주는 게 이제 중압 펌프인데 중압 펌프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압력 챔버라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압력 챔버 한 100리터 이것도 100리터 됩니다. 되는 챔버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프레저 스위치가 달려 있죠. 여기에 어떤 프레저 스위치가 주펌프용 혹은 중압펌프용이 있습니다. 이 프레저 스위치에서 이 둘을 이제 기동하고 얘는 기동하고 정지하고 얘는 기동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압펌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여기까지를 다 충압을 해서 여기 체크밸브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게 이게 압력이 높고 압력이 여기는 압력이 낮죠. 그래서 밀고 가게끔 압력이 가해지는데 체크밸브 때문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는 이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이쪽과 이쪽이 두 개의 압력이 같았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균합이 됐을 때 비로소 이 방향으로 갑니다. 갈 때는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균합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이 이쪽이 저일 때 갑니다. 그죠? 압력 강화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충압을 안 하면은 이 두 개가요, 양쪽이 압력이 똑같아지고, 충압을 하면은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충압이 안 됐을 때 물이 흐르면 이게 압력이 높고 낮습니다. 압력 강만큼. 그래서 충압 펌프가 여기를 충압하는 목적은 압력이 이렇게 고에서 저인데 어쨌든 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헤드가 터지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압력 스위치, 프레저 스위치가 그 압력을 감지해서 이 펌프를 기동하기 위한 겁니다. 누수가 되면 중압 펌프가 어떤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압 펌프가
불이 나면은, 물이 유수되면은, 여기서 뭐,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주펌프가 기동과 정지. 주펌프 기동과 정지. 추가 펌프가 기동과 정지. 이렇게 이제 압력 세팅을 해서 어쨌든 계속 충압을 하고 불이 나면은 압력이 떨어지니까 주펌프가 기동해서 압력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방수가 되는 뭐 설명을 뭐 이 정도 해도 이해는 되겠죠. 어떤 시스템인지. 예. 이게 기존에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특허는 일단은 특허는 여기 이거를 다 이거를 다 이제 없애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요걸 다 이제 일단 이건 없애는 거예요. 요걸 없앤다는 것은 충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만 있는 거예요. 수압 펌프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체크 밸브를 없애고 개폐 밸브만 놔두고 여기다가 체크 밸브 넣는다는 얘기죠. 원래 여기에 풋 밸브가 있는 것을 풋 밸브는 이 안에 두니까 자꾸 보수가 힘드니까 여기는 그냥 여과기만 있고 여기다가 체크를 다겠다는 얘기죠. 뭐 다른 밸브들은 뭐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요게 이제 고저가 아니라 충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요 체크 밸브가 여기 있는 요 체크 밸브가 요 두 개가 압력이 같다. 균합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균합 상태. 물이 이제 방수되면 그때는 이제 압력이 떨어지죠. 충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불이 안 났을 때는 균합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이때 불이 나면은 이제 물이 흐르러서 이게 압력이 높고 이게 낮아집니다.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흐름, 여기서 이 흐름, 요 흐름을 흘러가는 요 흐름을 바로 플로우 스위치가 스위치 기동용 플로우 스위치가 이 흐름을 감지해서 이 펌프를 수신반에서 이제 이 펌프를 수신반 제반 통해서 이제 펌프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복수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도 습식 유수 검지 장치도 이것도 플로우 스위치를 바꾸자. 이것도 바꾸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플로우 스위치로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름을 뭐 기동용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방호구요 플로우 스위치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슬림해지죠. 심플해지고 아주 심플.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런 유리한계하고 펌프를 성능하기 위한 시험 배관입니다. 기존에는 펌프는 빼고 요것만 나왔죠. 요거를 달았는데 이거는 펌프 성능 시험이죠. 가장 여기에서 이제 가장 불리한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불리한데 여기다가 이제 성능 시험 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여기 있는 테스트 밸브 시험 밸브 여기 있는
시험 밸브가 있어요. 이게 테스트 밸브. 시험 밸브 함이 있는데, 여기 시험 밸브가, 요거는, 이거 열면은, 요게,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되는지, 이게 유수검지 장치에서 유수검지가 되는지,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는지, 혹은 플로우 스위치가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요거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특히 요 방호구역, 요 방호구역에서 제대로 물이 나오느냐, 공급되느냐. 그러니까 이 방호구역이니까 가장 꼭대기 여기죠. 여기다가, 요쯤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실험할 수 있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처럼 설비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이제 특허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압력계가 있죠. 압력계가 있고, 여기는 압력계가 없죠. 왜냐하면 흡입 측은 압력계를 둘 필요가 없어요. 진공계나 뭐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만수되어 있으니까. 근데 토출 측은 이걸 압력계를 놔야겠죠. 이 토출 측에 압력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만약에 토출 측에 압력이 안 걸렸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토출 압력은 이제 펌프 성능 시험할 때도 이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달아놔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압력계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압력계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자는 것이 이거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정이 아니라 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다시 NFTC 제정을 하자 해서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끊어가지고 막힌 플랜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착탈, 결합했다가 분리했다가 할 수 있게끔 요거를 막힌 플랜지를 놓고 이 부분을 따로 막힌 플랜지 놓으면은 요 부분을 따로 여기에는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 압력계하고 유량계하고 이 유량 조절 밸브 요 세 가지. 요거는 이제 개폐 밸브고 여기도 요것과 요거는 같죠. 똑같은 성능 시험 배관인데 요거를 분리해서 보관해서 필요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 시험할 때 작동 점검할 때 그때만 장착해서 하자. 그러면 이거의 비용도 절감되고 또 한 그 고성능 유량 측정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수백 개, 수천 개를 놓은 것보다도 하나 가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해서 점검할 때마다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달기 때문에 여기가 만수가 되기 때문에 물 올림 장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거기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 포함해서 압력 챔버 같은 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물 올림 탱크가 없었죠. 토주 측에 체크를 없앴죠. 각 방호구역마다 무수히만 설치되어 있는 각 방호구역마다 유수 검지 장치를 플로우 스위치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플로우 스위치를 고성능을 써서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가 핵심, 이걸로 수압 펌프를 기동하자. 이게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번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를 요 플로우 스위치 요거를 요 부분을 별도 특허로 해서 알람 이것도 알람 체크 밸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은 얘도 알람 체크 밸브고요. 얘도 알람 체크 밸브 개념이에요. 유수 검지 장치도 알람 체크 밸브고요. 이건 아니다. 약간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뭐냐면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도 알람 체크 밸브고요. 알람 체크 밸브고 얘는 알람 체크 밸브가 아니죠. 얘는 체크가 안 돼요. 알람 기능밖에 없죠. 플로우 스위치는. 그러니까 플로우 스위치는 알람 기능만 있지 체크 기능은 없죠. 얘가 체크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기능까지 둬야겠다면 여기다가 별도로 체크를 또 달아야 됩니다. 플로우 스위치를 달았을 경우에는. 근데 이거 체크를 달 필요 없죠. 이런 데는. 여기는 달아야 돼. 여기는 안 달면은 펌프 기동할 때 넘어가니까 안 되죠. 여기는 체크를 달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알람 밸브만 있으면 되지. 알람 체크 밸브 기능은 필요 없다, 이것도. 근데 여기는 이 두 개를 하나의 어떤 그 별도 특허, 이 두 개를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해서 별도 특허를 낸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 특허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알람 체크 밸브 기능과는 여기 요거는 제가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은 요 특허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김군 특허 소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특허는요, 뭐 형식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제품 검사도 할 수 없고 시스템이니까. 그러나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플로우 스위치는 뭐 형식 승인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KFI에서 뭐 시험하든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시스템은 특허 아니면 여기는 알람 체크 밸브가 있었죠. 옥내 소화전은 원래 알람 체크 밸브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알람 체크 밸브가 옥내 소화전이라는 건 뭡니까? 옥내 소화전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다른 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즉 옥내 소화전은 여기서 요게 옥내 소화전이죠. 여기서 요게 이제 방수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수구가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호수 해가지고 관창 해가지고 물 쏘는 거 요건데. 요겁니다.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도 이건 필요하죠. 옥내 소화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옥내 소화전은 현재 옥내 소화전은 여기에 그냥 딱 체크 밸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크 밸브만. 근데 이 체크 밸브는 체크 밸브 역할만 하지 경보 역할을 알람 역할은 안 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는 방수가 되더라도 이 펌프를 기동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방수에도 이게 흘러버리니까 압력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펌프를 기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 기동할 방법은 여기다가 플로우 스위치를 설치해야만이 펌프를 기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별도 특허로 해서 특허를 냈다. 그거는 제품 특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요거는 형식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형식 승인이 필요 없다. 요거 시스템 특허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행이 이게 수조가 물탱크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중앙 포함해서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여기까지 똑같아요. 수조가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설치해야 돼. 여기까지 갖고 여기만 이제 추가됐어요. 다만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이 말이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합식은 무조건 물올림 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합식은 물올림 장치라고 해요. 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정합식 흡입에서는. 그러니까 부합식은 무조건 물올림 장치가 설치돼야 되는데
여기서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서진 경우 여기까지가 바로 부합식 흡입이라는 얘기예요. 펌프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압이 걸리죠. 펌프 흡입축이. 부합식은 이게 부합식이고, 정합식은 쉽게 말해서 펌프가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정합식이죠. 흡입축을 이만큼 압입해서 삽입하고, 이거는 흡입이 돼요. 흡입 양정이 이거 흡입 양정이고, 이거는 물흡입 장치 있어야겠죠. 이거는 압입 양정이기 때문에 눌러주기 때문에 이거는 물흡입 장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합식은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 근데 지금 부합식에서도 물올림 장치가 필요 없을 수 있죠. 제 특허는. 그렇잖아요. 부합식에서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체크홀더가 있고 여기다가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기다가 해서 이걸 해야겠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설치 안 하냐면은 다시 한번 몇 번 얘기합니다만은 여기다가 뭐 흡입구가 있고 여기에 체크홀더가 있고 이렇게 해서 펌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체크홀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쭉 가서 옥상 수조에서 물이 이렇게 만수돼서 여기까지가 물이 꽉 채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물올림 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물이 이렇게 여기 새니까 여기서 물이 빠지면 여기서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 애고. 그러니까 수조가 낮게 설치된 경우는 각 펌프 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그랬어요. 뭘 별도로? 흡입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낮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니까 펌프가 이게 있고 여기 펌프가 또 중압 펌프도 뭐 또 있고 중압 펌프만 합시다. 그냥 주펌프, 충압 펌프. 근데 물이 이렇게 밑에 있어. 물이 밑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흡입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올림 탱크도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 물올림 탱크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설치하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별도로 안 돼. 이게 여기서 이 별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흡입관을 별도로, 이게 별도예요. 별도고, 흡밸브가. 별도가 아닌 것은 이제, 요게 별도가 아니죠. 별도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추가로 돌아가면은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주범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해라.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별도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안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별도로 안 하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수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펌프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여기 체크밸브가 있고 얘도 체크밸브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요 위에는 뭐야? 체크밸브가 없어야 돼요. 만약 위에는 체크밸브가 없다. 위에는 체크밸브가 없고 게이트 밸브, 대표 밸브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물이 여기를 통해서 다 만수되기 때문에 요 물올림 장치가 필요 없다. 요게 필요 없다. 요게 필요 없게 된다. 요게 이제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럴 때는 중압본부 들어가면은 돌아간 물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체크로가 이쪽만 가니까 이거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압이 돼. 이거 중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 주펌프가 돌아간다면, 만약 주펌프가 돌아간다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는 못 들어오죠. 왜? 이 방향으로만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별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별도냐면요. 얘 따로. 그죠? 여기에 풋밸브가 있든 여각이만 있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공사가 복잡해요. 이거 두 개나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만 하고 이거는 체크로가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해야 돼요. 바깥에다가. 훨씬, 그러니까 이 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식일 때도 물올림 탱크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올림 탱크만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정합식이겠든, 정합식은 이제 물올림 탱크가 없으니까 할 말 당연하고, 부합식은 물올림 탱크보다는 물올림 장치가 낫겠네요. 장치라고 해야 되겠네, 보니까 용어를. 물올림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공통관에다 묶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합식이라도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특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부합식이면은 물올림 탱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죠. 그러나 정합식은 당연히 물올림 탱크가 없지만 비록 부합식이라도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트크 안에서는 그걸 넣어달라는 얘기지. 물올림 탱크 설치 안 하면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묶어가지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유리하다는 얘기죠. 개정 사유가 부합식에 비해서 펌프 도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음림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합식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해도 되는 정합식은 설치 안 해도 되는데 부합식은 설치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때 펌프, 주펌프든 예비 펌프든 중간 펌프든 간에 세대는 얘기는 펌프 흡입관을 수조 출구 공통관, 그러니까 수조에 이게 수조죠. 이게 출구죠. 공통관이죠. 여기서 분기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 체크밸브 따로 이렇게 해서, 체크밸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은, 이쪽은 주펌프, 이쪽은 예비 펌프,
이쪽은 뭐 중압 펌프. 그래서 그래도 이 공통관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분기해서 묶어서 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통관에서 분기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물온 탱크에 물을 흡입하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물을 흡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을 흡입하게 되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식은 여기에 체크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엔 이게 이제 풋밸브고 후드밸브고 옛날에 발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체크홀로가 있고 또 게이트가 있죠. 여기다 물올림 탱크를 이렇게 여기다 놓기 때문에 체크홀에서 이렇게 여기다 다 매꾸라지 시키기 때문에 이러면은 투광포 들어가면은 이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간다는 얘기죠. 얘가 들어가면은 이물이 이렇게 가고 이물이 이렇게 가서 이리 간다. 이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없애고 여기다가 체크를 달아라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을 흡입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각 펌프마다 수요로부터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아요. 별도가. 근데 부합식 또는 정합식 흡입에서 펌프 토출 측에 체크홀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 특허가 아니라 현재는 다 펌프 토출 체크홀을 설치하죠. 근데 만약에 제 특허처럼 토출 체크홀을 설치하지 않고 흡입축에 설치했을 때 수소 출구죠. 수소 출구 관로에 흡입축이죠. 체크홀을 설치하는 경우 이게 특허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합식이든 부합식이든 상관없어요. 이 경우는 수소 출구의 공통관에서 수소 출구의 이 공통관에서 분기에서 각각 모든 밸브를 연결해도 돼요. 모든 펌프를 여기서 각각 연결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공통관에서 펌프 흡입관을 분기해서 흡입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부합식 흡입은 일반적으로는 물올림 탱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제 특허에서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하지 않으므로 물올림 탱크를 설치함으로써 빚어지는 고장 문제, 흡입관이 누수돼서 물이 채워지지 않는 등 문제. 그래서 양수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물론 또 설치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제 특허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면 유지관리비가 작아지고요. 초기 투자비가 작아지면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어느 설비나. 이니셜 코스트하고 러닝 코스트는 반비례해요. 이니셜 코스트가 높아지면 러닝 코스트가 작아집니다. 반대는 또 반대고. 근데 이거는 초기 투자비도 절감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되니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만약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면은 과거의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말 엉망일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 다 문제돼 버리죠. 초기 투자비도 작아지면서 러닝 코스트도 작아진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설비에서.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설비에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초기 투자비 유지관리비 절감된다는 얘기는 초기에 설계된 초기에 연구된 설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를 정말 전문가들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바뀌어진 걸 제일 싫어해요. 누구나 기존 설비가 바뀌는, 그것도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정말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게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몇십 년 해보려고 했는데 못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언제까지 이제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걸 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면 전해드리겠지만 이거는 혹시 보면 저 사람은 저 특허 몇 개 가지고 저거 가지고만 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스타트다. 소화설비 소방시설 전반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걸음이지. 제가 이 뒤에 나오는 특허들 수없이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뭐 우리가 그게 이거는 이제 진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부분이 이게 지금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얘기는 여기서 얘기를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제가 그 얘기도 강의 중에 했어요. 혁명적인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되니까 한 발 한 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대효과는 일반적 부합 흡입식에서는 누구나 물올림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부합 흡입식에서도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풋밸브를 각각 하나씩 넣을 필요 없고 풋밸브 하나에다가 하나만 구찌가 나오고 거기서 다 그냥 분기해서 펌프가 뭐 몇 개 되든 2개 되든 3개 되든 4개 되든 있는 펌프 다 거기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만큼 간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크밸브가 풋밸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체크밸브가 새거든요. 보면은 셀 것이 체크밸브 클래퍼가 안 닫히고 사이에 이물질 끼어가지고 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수리, 보수가 용이하다 이거죠. 또 부합식 흡입에서도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몇 번 나옵니다. 자, 부합식에도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설치하지 않으므로 이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할까 봐서 물올림 탱크의 고장으로 펌프가 양수 불능이 될 아예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아예 없애버리면은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문제될 싹을. 이런 게 아예 이런 염려가 없어요. 아예 이거. 그러니까 유지관리 개소가 줄어들어서 설치비도 절감이 되고 유지관리비도 그러니까 설치비 초기 투자비도 이니셜 코스트가 감소되고 또 러닝 코스트 감소되고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문제가 심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 엔지니어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걸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우면은 이게 좀 싸고 이게 쉬우면은 이게 좀 비싸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양쪽이 다 그냥 절감되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1안부터 해가지고. 이 그림은 이제 아까 했던 건데, 펌프가, 소화펌프가 있고, 소화펌프가 만약에 뭐 이게 고장났다고 하면 A 펌프가 이제 돌아가야 되고, 이건 충합하는 펌프인데, 이거는 기존 충합펌프가 있다는 얘기는 제 특허가 아니라 기존 특허예요. 기존 방식인데, 기존 방식이라도 펌프 토출체에다가 체크밸브를 다는 거 말고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 물음 탱크도 같이 이게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면은 이 밸브를 없애면 이것도 같이 없어 있는 얘기죠. 왜? 이 물이 옥상 수조에서 뭐 가는데 이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물이 다 빵빵하게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크밸브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공통관 별도로 안 하도
한 구찌만 나와도 여기다가 다 여기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식 흡입이라도 물음탱크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죠, 이거는. 그러려면은 이 체크밸브를 없애고 요걸 이쪽에 놓고 여기 있는 체크밸브는 뭐 기존에 그 풋밸브를 써도 돼요. 풋밸브를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도 체크가 있고 여기도 체크가 있으면 이중 체크니까 저항이 증가되죠. 뭐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뭐 되지. 안 될 수는 없죠. 근데 굳이 여기 체크가 있는데 여기다 체크를 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자기가 하겠다면은 그 시스템적으로 뭐 불가능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펌프가 용량이 좀 커지면 되니까 그거야. 근데 돈도 손해고 여러 가지 관리상 유지 관리도 손해인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는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기술 위주로 모든 게 돼야 되는 보면은 답답할 때 이거 말을 저도 현장에 있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다 면피하려고만 하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 뭐 건물 짓다가 무너지고 다 그런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왜 사고 나느냐? 비용을 절감하려고 공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사실은.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술이 없지 않아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